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금요일 MBC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어제 하루 39명 추가돼 모두 11,66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노인 건강용품 방문 판매업체와 수도권 개척교회 등에서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건강용품 방문 판매업체발 코로나19 집단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 판매업체인 리치웨이와 관련해 오늘날 12시 기준 하루 전보다 1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 환자는 모두 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업체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용품 판매 세미나가 열려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업체 직원과 방문자 등 2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교회와 관련된 확진 판정도 계속돼 개척교회발 확진 환자는 어제보다 10명이 추가된 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39명이 추가돼 모두 11,66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역 발생이 34명이었고 해외 유입은 5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북에서 2명, 대구, 충남에서 각 1명이 확진됐습니다.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과 함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5% 미만을 유지하던 감염 경로 미확인 환자의 비율은 지난달 21일부터 2주 사이 9.7%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수도권 감염 확산에 대비해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모의훈련을 오늘 오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21대 국회가 오늘 첫 본회의를 열고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등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하면서 21대 국회는 반쪽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21대 국회가 국회법에 정해진 일정에 맞춰 오늘 개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이에 따라 21대 첫 본회의는 여야 모두 참석한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 지도부는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개원 일정을 두고 거센 설전을 벌였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최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여당의 의석수가 많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 이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일수록 야당의 존재와 야당의 주장이 더 국회를 국회답게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원한 것이며 통합당이 과거의 낡은 관습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바로 이 국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 개원 절차와 의장, 부의장 선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관례도 아니요.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모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국회의장단 선출 등 첫 본회의 안건은 민주당 등 범여권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됐고 육선 박병석 의원이 21대 상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돼 2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쉬움 속에 출발한 21대 국회지만 우리 국회를 마칠 때 국민의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또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73년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첫 여성 부의장으로 선출됐고 통합당의 퇴장으로 인해 야당 몫인 부의장 한석은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추모 예배가 오늘 사건이 벌어졌던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열렸습니다. 가족들은 고인을 기리면서 인종차별이 사라진 정의로운 세상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시위 현장에서도 애창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예배는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비극이 벌어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대학 예배당이었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바꿨다며 밝게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짠하게 했던 막내딸도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고인과의 소소한 추억으로 추도객들을 웃기고 울렸습니다. You know, my brother, we did a lot of things together.
from like talking with my mom, dancing with my mom, cooking with our mom. 플로이드를 죽인 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닌 인종차별이었다면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자는 울분도 터져나왔습니다. Do not cooperate with evil. Protest against evil. Join the young people in the streets protesting against the evil. 예배 장소를 제공한 노스 센트럴 대학 총장은 조지 플로이드 장학금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흑인 지도자 양성해서 달라며 5만 3천 달러가 들어왔다면서 다른 대학들도 동참하라고 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오는 6일엔 고인이 태어났던 노스캐롤라이나의 레포드에서 추도 예배가 한 번 더 있고 9일엔 그가 자랐던 텍사스의 휴스턴에서 장례식이 엄수됩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발걸음은 오늘도 그가 마지막 숨을 쉬었던 거리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없애겠다는 조치도 나왔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남북전쟁 당시 흑인 노예 해방에 반대하는 남군을 이끈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어지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우리 교민이 운영하는 상점에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미국 내 144개 한인 상점에서 약탈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현지 공관에 접수됐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18건 증가한 수치이며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의 유연성을 보이라며 계속해서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정부는 지난 주말 경북 성주에 반입된 군 장비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경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우리 정부가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이 매우 유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 발 물러선 만큼 한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또다시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초 분담금을 작년보다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협상이 다시 교착 국면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50% 인상된 13억 달러, 우리 돈 1조 5천억 원을 요구하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13% 인상안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지난 주말 성주 사드 기지에 반입한 군 장비에 대해서도 성능 업그레이드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를 합치려 한다는 보도를 예로 들어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했습니다. 다만 사드는 실제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한국 국방부 등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에 대해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반복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주요 7개국 G7을 확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네퍼 부차관보는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어제 저녁 홍콩 도심에서는 경찰의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민 수천 명이 모여서 천안문 사태 31주년을 추모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홍콩 의회는 야당의 반발 속에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모독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베이징 김희웅 특파원입니다. 홍콩 도심 빅토리아 공원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손에 촛불을 든 시민들은 1989년 천안문 사태를 상징하는 저녁 8시 9분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했습니다. I think it's the responsibility to keep this ceremony going on because if we don't come out today, we don't even know if we can still come out next year. 집회 후에 시내 곳곳에서는 소규모 추모 시위가 이어졌고 일부 시민들과 경찰 간의 대치도 있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집회를 금지했지만 시민들은 이른 오후부터 공원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말 베이징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이 통과된 후 이제 최종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추모 집회는 보안법 반대 목소리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The danger with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it's a one size fit all. We do not know the definition. It's the Communist Party that define what is subversion of.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는 홍콩 보안법이 홍콩에서 본격 적용되면 천안문 사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위 자체가 보안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 본토에서는 언급 자체가 금기가 된 천안문 사태가 30년이 넘게 이를 기념해온 홍콩에서도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앞서 홍콩 입법회는 중국 국가에 대한 존경을 표하지 않거나 풍자, 모욕하면 처벌을 하도록 하는 중국 국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한 야당 의원 일부는 부끄러운 정권은 영원히 악취가 난다면서 회의장에 오물을 투척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무를 곳이 경남 양산시의 평산마을로 결정됐습니다. 청와대는 경호 여건과 전직 대통령들의 사저 규모 등을 고려해서 문 대통령이 최근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대통령 퇴임 후 현재 경남 양산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 그러나 현재의 사저에는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대통령 경호처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직선거리로 약 20km 떨어진 평산마을에 새로 사저를 짓기로 했습니다. 사저 부지 면적은 2,630.5제곱미터, 매입 가격은 10억 6천여만 원으로 문 대통령은 현재 매곡동 자택을 처분해 비용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사저가 지방에 소재한 관계로 건축을 위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가 서울보다 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평산마을 사저가 전직 대통령들보다 작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대신 매곡동 자택 규모보다 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양산 평산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 근처에 위치한 곳으로 경부고속도로, KTX 울산역과도 가깝습니다. 사저 부근에 들어설 경호시설 부지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가 예산을 배정받아 매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 이관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일단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정부안을 만들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이어서 국립보건연구원의 혁신, 탈바꿈,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최종적인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9살 남성 A씨가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병원이 남성을 음압병실로 옮기고 일부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병원에 따르면 강북구 관내 18번째 확진자인 A씨는 어제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오늘 오전 7시쯤 병원을 방문해서 외래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보건소로부터 오전 9시 반쯤 A씨의 확진 사실을 통보받고 격리 조치했으며 확진자가 들렀던 신관과 동관 일부를 폐쇄하고 소독했습니다. 강북구청은 A씨를 관악구 소재 다단계 건강용품 판매업체인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로 분류했으며 자세한 동선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9살 난 아들을 여행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놔 결국 숨지게 한 의붓 어머니에게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숨진 아동에게 가해진 폭력은 이번만이 아니었겠는데요. 경찰은 물론 아동 보호기관도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며 간신히 버텼지만 9살 아동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비좁은 가방 속에서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한 채 7시간이나 갇혀있다 결국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학대는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숨진 9살 소녀는 작년 1월부터 친아버지와 가해자인 동거녀, 그리고 이 동거녀의 친자녀인 15살, 11살 이복남매와 한 집에 살았습니다. 어린이날이었던 지난달 5일, 동거녀는 아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가 찢어졌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몸 여러 곳에서 심상치 않은 상처를 확인한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때 소년의 친아버지와 동거녀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작년 10월부터 4차례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손바닥으로 이제 체벌을 했다가 아빠가 피리로, 엄마는 옷걸이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2차례 추가 방문 상담과 전화로 모니터링을 진행했지만 아이를 부모와 격리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맞은 게 아니라고 진술했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폭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진술에만 의존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데 대해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된 동거녀의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로 바꿨으며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아버지와 이복남매 등 다른 가족의 학대나 방조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작년 7월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 폭행한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가해자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드는 카니발 승합차. 멈칫하고 놀란 승용차 운전자가 항의하자 빨간 모자를 쓴 운전자가 승합차에서 내려 다가옵니다. 운전석을 향해 생수병을 던지더니 다짜고짜 운전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릅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운전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멀리 던져버립니다. 당시 뒷좌석에선 5살과 8살 난 두 자녀가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겁에 질린 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작년 7월 제주시에서 발생한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동의하며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고 딱 11개월 만인 어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승합차 운전자 35살 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정지 상태 역시 운행 상태로 봐야 한다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어린 두 자녀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가해자가 폭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가해자는 피해자와 제주에서도 같은 지역 출신인 알고 보면 이웃 사촌이었다며 앞으로 곰곰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계속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접경지역 10개 시장 군수들이 오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시켜달라는 건의문을 통일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어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65회 현충일인 내일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념 행사에 맞춰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적으로 경보 사이렌이 울립니다. 강원도는 내일 울리는 경보 사이렌은 공습에 따른 민방공 대피 사이렌이 아닌 만큼 놀라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매일 30여 명씩 늘고 있는 가운데 강원 지역은 일주일째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철원 군장병 환자 이후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인접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 당국은 이번 주말 다중이용 시설 이용과 모임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중생들을 협박해 수십 개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발포한 닉네임 로리대장 태범이 1심에서 미성년자에게 내려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오늘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주범 19살 배모군에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공범인 류모 씨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5명이 팀을 이뤄 지난해 11월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76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습니다. 춘천구 앞에 25층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것에 반대하는 고등학생들이 교육감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춘천고와 성수고, 성수여고 학생 대표들은 오늘 민병희 교육감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수업권을 훼손하는 학교 환경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며 학생 92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교육감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적을 것으로 전망돼 산림병해충이 급격하게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올 여름 산림병해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산림과 농작물 피해 우려가 크다며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부산림청은 오는 8월까지 5억 원을 투입해 농림지와 도심생활권 공동 방제와 드론을 이용한 정밀 방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홍천강에서 다슬기를 채취하다 실종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홍천 소방서에 따르면 61살 김모 씨는 서울에서 일행 1명과 함께 홍천군 북방면 인근 홍천강에서 술을 마시고 다슬기를 채취하다 실종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드론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다 오늘 오전 9시쯤 홍천강 하류 인근에서 숨진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여름철마다 다슬기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이 추진한 어린이 미술관이 2년여 공사 끝에 오늘 양구 박수근 미술관 옆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 미술관은 지상 1층, 연면적 1,500제곱미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립됐으며 박수근 화백의 일대기와 영상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 전시실, 체험 전시실 등 다양한 전시 관련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양구군 관계자는 올해는 박수근 화백이 작고한 지 55주년이 되는 해여서 어린이 미술관 개관이 더 큰 의미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강원연구원이 개원 26년 만에 새 청사로 이전합니다. 현재 강원도청 앞 옛 청사에 자리하고 있는 강원연구원은 춘천시 서면 도시첨단 문화산업단지 내에 신축한 새 청사로 이전 작업을 진행한 뒤 오늘 15일부터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188억여 원을 들여 건립한 새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강원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오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 접수합니다. 사업 물량은 220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과 믹스트럭, 펌프트럭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차량 중 3,500cc 이하는 최대 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기관이 4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상승한 종목이 우세했던 가운데 삼성전자가 10거래일째 오르면서 2015년 이후 최장 랠리를 이어갔고 현대차는 제네시스 판매 호조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11만 원을 돌파해냈습니다. 또 대웅의 자회사인 대웅테라퓨틱스가 니클로사마이드 동물 효능 시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대웅과 대웅제약 모두 상한가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시총 상위주들의 강한 움직임에도 그동안 언택트 관련주로 주목받던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늘 나란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의약품 업종이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6원 하락한 1207.1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은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이 34.6도까지 치솟아 어제만큼이나 더웠는데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더위의 중심이 남부지방에서 서울 등 서쪽 지방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1도까지 치솟아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 구름도 발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또 남부 내륙 지방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내일 서울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그 밖의 지역으로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19도에서 시작해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장마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제주도는 평년보다 일주일 이상 빠른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떡해. 세상에. 이 아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말라리아로 울부짖는 아이들. 아프리카 니제리아 아이들은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아이들을 살리는 영양식이 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 배고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3 1800-1723 굿네이버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어쩌다 하루를 보내드립니다. 연아가 피어난다. 솟아난다. 신이 난다. 지금 샴푸했거든요. TS. 아시죠? 연아의 선택. 난 다 TS다. 연극이 끝나고 난 안 되겠다. 아파. 아, 죽겠네. 밥 먹을까요? 잘 자라, 잘하라. 죽었어. 노래나 좀 들어볼까? 빠라빠라빠라빠빠빠. 반말 일로 와봐. 니꺼 안 해지롱. 윤호윤호다. 공포양을. 오. 오, 깜짝이야. 혼잡을 영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적으면서 집에 간다. 아홉을 들었죠. 최종 우승자는 드디어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우승자는 오려라. 트로트 왕중왕전에 단 한 자리를 놓고 싸우는 패자 부활전. 안녕하세요. 윤수령이라고 합니다.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엄지척. 이게 와일드카드. 항전. 어머. 패자는 돌아오는 거야. 트로트 왕중왕전을 향한 패자들의 역습. 우리 선생님 아니, 너또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유, 걱정도 팔자셔. 밥 하는 거를 떼면 어떻게 쪼잔소 되는가 봐, 저거 금방. 아니면 남의 반찬을 다 뒤지고 그래. 나갈 거야, 안 살 거야? 안 살아. 왜안 돼? 거실이에요. 거실인데도
이게 있어가지고. 집들이 맞습니까? 집들이인데 왜 계속 알러 그죠? 아니 근데 오늘 사람꾼이 와가지고. 이금창 어르신이 사실 저한테 얘기한 스펠링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걸 바꿔볼게요. 그게 뭔데? 완성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 하나, 둘.